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자 환경친화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숲에는 생명의 보고인 람사르 습지를 품은 이곳. 바로 동백동산 마을로 유명한 조천읍 선을1리입니다. 올해 초 이 마을에 경사스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27년 만에 선을분교가 본교로 승격되면서 첫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폐교 위기에서 생태 건강학교로 변신하며 기적을 만든 선을초. 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김형훈입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커다란 후방나무가 보입니다. 바로 제가 와 있는 곳이 선을1리 마을이고요. 올해 선을1리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거든요. 바로 선을분교가 선을초등학교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선을1리 이장이면서 추진위원장 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백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아이들과 생태교육 그리고 생태관광을 이어오고 있는 김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선을초등학교에서 첫째, 둘째 졸업시키고 이제 셋째가 지금 5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고요. 또 이 본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힘을 모았던 제주 북초등학교 교사 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 본교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본교 승격이 되니까 굉장히 남해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인가 해가지고 우리 전직 이장님께서 할 적에 폐교가 될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 이장님이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으면 폐교가 됐을 건데. 그때가 한 몇 년쯤이죠? 한 10년 전이. 아, 10년 전에. 그런 와중에 해가지고 저도 이장이 되면은 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하던 중에 또 우리 현승호 선생님이나 또 여기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했어서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아까 방금 한 10여 년 전에 전 이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때 기억이 있어요. 당시 2009년, 10년이었거든요. 2009년 10월? 2009년도 했는데 그때 당시 교육감님이 마을에 간담회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없애기 운동할 때. 없애기 운동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마을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때 당시 간담회를 열 적에 그 지도자분들하고 주민들이 마을 학교, 본인들이 나온 학교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학교거든요. 일일이 돌담을 지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을 공간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도자님과 주민들이 학교를 없애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무난히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고요. 그때 기억이 본교로 승격하는 계기에 주민들의 고마움이 저는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그런 학교 살리기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본교가 본교로 승격할 때 빛을 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온 노력. 네,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10월 이 자리에 있다. 이거죠. 예. 현승호 선생님은 아까 보니까 둘을 여기서 졸업시켰습니다. 졸업을 시키고 네네. 또 5학년 5학년의 셋째. 네, 5학년 셋째가 있고 넷째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또 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지금은 어느 학교? 아까 북초등학교. 지금 제주 북초등학교에 북초등학교에 계시고 여기서 근무한 건 아니고요. 또 아까 들어보니까 본교 승격 추진 본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우리 이장님 모시고 함께 좀 했었습니다. 그럼 좀 많네요. 선생님이시고
예, 학부모고, 학부모시고 예. 추진위원이시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교 승격 결정이 딱 되는 순간 네. 그 순간을 한번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한번 아, 드디어 선울초등학교 졸업 앨범 받겠구나. 저희 맞아. 첫째, 둘째는 그때 함덕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함덕초등학교 애들 다 지나가고 저 끝에 우리 선울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 뭐 사진도 없어. 그냥 애들만 담임쌤하고 애들 사진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옛날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걸어도 없는 거예요. 왜 학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학교 딱 이름 박히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애들 사진이랑 이제 이 추억들 담잖아요.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저희 막내는 이제 선울초등학교 졸업 앨범 받겠구나 네네. 싶어가지고 기뻤습니다. 보니까 선을 본교가 본교로 승격된 게 이번만 아니고 또 있다면서요. 역사에 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교 추진위원을 하면서 네네네. 역사를 쭉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먼저 이걸 승격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다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간이학교식으로 시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을 공립학교로 이제 승격이 된 거예요. 정식 학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아픔의 4.3을 겪게 되고 그 4.3 때 이제 학교가 사실상 없어졌는데 근데 그게 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저희 낙선동 그 성터 안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존재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선을초등학교 이용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4.3이 다 지나고 그 전쟁 이후에 또 작은 학교 시작했다가 나중에 선을 국민학교 또 다시 승격돼서 네, 또 개교를 승격되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도시만 현상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가 그 분교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본교로 됩니다. 그러니까 본교 승격만 3번을 한 셈이죠. 3번. 네. 그 당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를 네. 좀 없애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1세기 들어서 본교로. 그렇게 3번째. 그렇게 3번씩이나 거치면서 해왔는데 이장님께서는 본교 출신이죠? 예. 분교는 아니고. 예. 연세가 보니까 본교 출신 같긴 한데. 이장님이 학교 생활할 때, 학창 시절 때, 예. 그 당시 본교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것들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런 놀이 하는 게 없어놓으니까 그 봄이 되면은 보리수 열매 따 먹고 또 여름이 되면 그 동백동산에 있는 습지에 그 장마 때 보면 물이 많이 고이고 하면 그리 가서 몇 감고 몇 감고 네. 거기서 뭐 잡아먹지는 않았을까? 개구리 잡아먹어 싶지. 겨울이 되면은 그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솔동 줍고 또 그 가지를 썩은 그 가지를 해가지고 이 학교까지 실어 와가지고 그 겨울에 불 때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70년대 이 학교 다니신 네. 거지? 보니까 선생님 공부 안 해주대. 맨날 놀래만 다녔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생태적으로 그냥 놀이에 집중한 세대. 네. 그 기억이 나시는 거고. 그런데 이장님 때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230명 그 정도 됐어요. 230명씩이나? 네. 지금은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졸업한 게 35명 졸업. 와, 35명. 그러면은,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 100명이고, 그 전에, 분교로 떨어질 때는 더 작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또 20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학생 수가 적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기성세대들이 아기를 키워가지고 장가를 가게 되면은 시내 집을 사가지고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자식 다 키우면 들어와라. 그럼 선을 초등학교 보내지 않고, 네.
저 시내 이 동쪽으로 동지역으로 다 보내. 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학생 수가 준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시 본교로 승격되니까 참.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생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그 학부모한테 인기가 되면서 학생 수가 불어난 것 같아요. 지금 그럼 100명 중에서 순수 제주 출신 이외에 그러니까 이주해서 오신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될 거예요. 아, 대부분. 그럼 김호선 팀장님은 선우하고 무슨 관계죠? 저도 궁금한데. 이 학교 출신입니다. 어, 네. 이장님 후배. 후배. 네. 안 닮게 생겼었다만. 후배입니다. 후배. 네. 팀장님은 생태 쪽에 보니까 네. 마을 생태 관광 쪽에 네.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네. 여기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영양강화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왔고요. 그때 생태관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백동산이라는 곳을 가지고 미래 세대 자연 환경이 미래 세대에게 잘 남겨주기 위해서 환경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선물은 생태 관광이 딱이겠구나. 이걸 접목시켜서 뭘 하면 지역의 주민들도 즐겁고 지역 아이들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걸 잘 접목시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을이 생태 관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10년 정도. 그래서 저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생태 관광을 주민 주도형 생태 관광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생태관광 협의체를 꾸려서 운영했어요. 그때 당시 마을 지도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어려웠지만 추진 협의체를 시작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생태관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동백동산 습지센터가 생겨나고 개관을 하기 시작했고 제주시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선울꽃 위탁받아서 탐방객들이나 여행자들한테 동백동산의 가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태교육, 환경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저 현승호 선생님은 네. 여기 지역에 사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10년 또 네. 되고. 그럼 계속 사실 거고. 그럼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왜 이 작은 동네에 와서 학교에 보낼까?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이제 입학시킬 때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학교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 선울분교, 그 당시에 선울분교에 처음 왔을 때 선울분교가 마치 이제 이 마을과 숲이 이 학교를 그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이렇게 포 안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내의 그런 얘기에 좀 동의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보내야 된다면 이런 데 보내자라고 해서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고 아이를 여기 그 당시에 18명일 때 아이를 입학시켜서 이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지내면서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서 정말 저희 어릴 때 저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저 어릴 때 보면 밖에서 해질 때까지 놀다가 엄마가 네. 밥 먹어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그저 놀기 바쁘고 애가 어디 갔나 수소문 해보면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있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저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때문에 저희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선을초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학교 근처에 있는 동백동산으로 생태 수업을 떠납니다. 울창한 숲 전체가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는데요. 각종 희귀 동식물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온몸으로 자연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동백동산이야말로 선을분교를 본교로 승격시킨 1등 공신입니다. 본교 승격의 1등 공신으로 선을초 브라스 밴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교생이 타악기를 배우고 브라스 밴드 일원으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제주국제관악제와 경연대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교를 빛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화합도 다지고 음악 실력도 쌓고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교로 승격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하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을에서라든가 이 학교와 생태 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 학생 수가 불어난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가 우리 마을이 생태 그 교육을 시키면서 또 외부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부모한테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아주 많이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승호 선생님은 네. 자녀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교에 보낼 때도 애들이 그렇게 생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신 거죠. 어땠습니까? 그동안 쭉 네. 봤죠. 뭐 저희 아이들이 실제 국내에 그 유명한 그런 습지 같은데 네. 이런데 애들이 다 체험학습도 가고 뭐 이렇게 탐방을 가고 이런 것도 좋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학교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학교 차원에서. 네, 학교 차원에서 가기도 하고 또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것도 이 아이들이 동백동산 해설사가 되어서 네네. 아이들이 코너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또 학부모들이 참여해가지고 듣기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를 하고 또 확실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려오는 그림이라든지 네. 또는 써오는 시라든지 이런 게 시내 아이들하고 좀 이런 차이가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좀 응원하게 되고 또 선생님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럴 수 있던 것 같아요. 김호선 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들어보니까 학교 생태 프로그램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학교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역할을 하십니까? 생태 수업, 건강 생태 교육을 시작했죠, 네네. 여기가. 2015년부터. 네네. 14년 11월에 지정된 걸로 지정되고, 저는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부터 건강 생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방과 수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정규 과목에 네. 포함된 정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백동산의 여러 가지 동식물, 습지, 지질, 문화, 역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동백동산에서 뛰어놀고 자라게 하는 생태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20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 마을이 선을 1리 요리학교를 만들었어요. 선을 1리 요리학교. 그래서 뽕꾸랭이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역이 마을이 학교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강사가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님이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지켜내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어가보자 하는 프로그램도 좋네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뽕고랭이 네, 맞습니다. 배부르다라는 주로 뽕구랭이. 그럼 거기서 만드는 게 어떤 거죠? 지역 음식을 2000년도 시작할 때는 네. 지역의 다양한 여기 선들에서 먹었던 음식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어르신 집에 가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프로그램을 혹시 뭐 했고요. 개구리 뒷다리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큰일 다행입니다. 나요. 다행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선을 1리는 이 지역 주민하고 학교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로 이제 승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학교의 주인인 선생님하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손님으로 두 분을 모셨는데 각자 간단하게 이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선을초등학교 교사 이용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박주송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규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으시나요? 일단은 6학년 담임 교사고요. 네. 그래서 주성이 오, 네, 그러네요. 같은 반이고, 그다음에 또 그 브라스 밴드를 네. 또 맡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해서 윈드 오케스트라로 많이 운영을 네네. 하는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스 밴드라고 해서 조금 특별하게 브리티시 브라스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연도 하죠? 네, 공연은 네. 어디 숲속에서 합니까?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데요. 일단 학교 행사, 입학식이나 네. 졸업식 같은 경우에 이제 축하 공연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마을 축제, 축제. 예, 축제 때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축하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관악제가 있거나 무슨 콩쿠르가 있으면 또 거기 참가하기도 합니다. 회장님은 1학년 때부터 다녔나요? 네. 그럼 1학년부터 지금 6학년이 됐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이 했을 건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숲을 산책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1학년 때부터 생태놀이도 많이 했고 생태놀이. 그냥 학교 분위기가 밝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박주성 어린이가 얘기하는 게 자연하고 생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또 있고 박주성 어린이만 유달리 생태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다른 애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박조성 어린이가 특히 더 그렇고요. 특히 더 그렇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네. 정말 자연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동백동산이 정말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또 아까 여기 막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도 좀 키워지고, 좀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습지센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년별로 이제 3차시식 건강생태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곧자을 작은학교 문육부 선생님께서 오셔서 또 학년별로 생태 놀이해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비가 안 오면 나가서 이제 뛰어놀고요. 네, 비 올 때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비가 올 때 뛰어놀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릴까봐 네,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졸업하죠? 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아쉬운 감정을 담아가지고 우리 영상 편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줄게요. 1학년 때부터 그냥 같은 반으로 계속 지냈으니까 더 정이 많이 들었기도 하고 더 많이 놀았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곧 졸업이니까 너무 아쉽고 친구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선생님들이 다 너무 착하셨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아쉽고 이제 앞으로 여기 학생이 아니란 게 약간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어쨌든 몇 개월 안 남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생회 회장으로서 활동해 주시고 또 이용규 선생님도 오늘 특별 손님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본교하고 분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교가 그러니까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기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어떤 뭐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현승호 선생님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떤 뭐 성문화된 조건도 물론 뭐 규례 같은 거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암묵적으로 적어도 100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좀
암묵적인 어떤 그 불문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을과 또 학부모의 의지, 얼마나 이거를 본교로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본교를 유지시키고 네. 싶어 하는지 하는 이런 의지가 더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100명이 안 되는 한 뭐 50명, 60명 되는 그런 본교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선울초등학교처럼 분교에서 본교로 이제 승격된 케이스도 이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걸로 보면은 뭐 덕럭분교가 덕럭초등학교가 되고, 네. 그다음에 도평분교가 도평초등학교, 또 해안분교가 해안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네네. 예, 선울초등학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교하고 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선울초등학교만 네. 봤을 때는 본교로 되면서 비슷한 학생 수에 한 100명 안팎의 학생 수에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특히 일단 교장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또 여기에는 저희가 따로 행정실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실무를 다 본교이었던 함덕초등학교를 통해서 했었는데, 행정실장님도 생기고, 그리고 이거 정말 큰 건데,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교사 한 분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케어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본교가 되면서 교사도 한 명 더 충원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보호 아래서 한마디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른들의 더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좀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진짜 큰 학교로 학부모들은 아. 자식들을 그냥 자녀들 큰 학교로만 이제 보내려고 했거든요. 네. 요즘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승훈 선생님 비롯해서 여기 보니까 한 거의 90%가 외지에서 이주해서 오시는 네. 분들 찾아가지고 일부러 작은 학교를 찾아서 오는데, 저도 여기 딱 보니까 와 보니까 진짜 이런 데서 환경에서 애들을 자라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조금 진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에 애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다, 장점, 진짜 이 특장점을 마음껏 이렇게 홍보할 자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저는 또 공교롭게도 시내에 있는 큰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고, 저희 아이는 이 작은 학교에 보낸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좀 보면, 비유하면 그 제주 돌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잘 아시겠지만 돌담이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게 그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서잖아요. 학교의 아이들도 좀 그런 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내에서 정말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30명씩 지금도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급식을 먹고 하다 보면 정말 그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 손길도 한 선생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들도 보시면 이게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공간의 여유가. 그래서 더 아이들이 그런 숨 쉴 틈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작은 학교 특징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로 더 알잖아요. 네. 케어도 해주고, 6학년이 저학년 애들을 케어해주고, 그런 것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복식 학급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이제 5학년 형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래 집단하고 있을 때에 물론 유익이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상하에서 같이 배우면서 느끼고 배우는 그런 사회화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 학교들은 너무나 같은 이제 같은 나이 때하고의 그런 친구 관계만 있지, 근데 사실 사회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2011년 당시는 학생 수 20명도 채 안 되는 정말 폐교 위기의 학교였거든요. 그 폐교를 막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랑 조카도 데리고 학교를 다녔었고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정말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열정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정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열정들, 그리고 그때 당시 근무했던 교사들의 열정들이 이런 본교 승격이라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북받치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이들의 수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승격이 되고 본교가 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정말 이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선울초등학교가 되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행복을 참 잘 누리고 있고요. 저희 학부모들은 그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더 신나게 놀아라! 마을과 학교와 선생님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건강생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본교로 승격시켜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본교 승격에 그 최선을 다했던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본교가 오늘 뭐 승격식을 가졌지만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동백동산과 더불어서 그 자연이 주는 공존의 의미,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그러니까 선울초등학교 이제 본교 승격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학교만 단독으로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제주 시내권의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 따로 학교 따로 이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울초등학교가 이제 본교로 이제 승격된 데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그게 잘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 원탁 회의를 하면서 진짜 그 마을의 그 중요한 그 안건이라든가 또 이런 거 했을 때 원탁 회의를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이러한 그게 다 이 생태 관광 글이서 해가지고 아이디가 나와서 한 그 생태 관광은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 가운데 해가지고 뭐 이런 둘레길 네. 그 하는데 그 위치 그 선정하는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참여를 했고, 외래종 그 퇴치 네. 그 운동까지 같이 하시고. 네. 현승호 선생님은 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네. 학교에서 진행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마음에 좀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이 서늘의 최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연환경이잖아요. 네네. 그 자연환경을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공부하는 것, 또 배워가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늘의 우리 브라스밴드, 브라스밴드 통해서 아이들이 또 예술과 또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 이게 다른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다양한 이렇게 생태 체험도 하고 브라스 밴드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잘 어우러진 것 같고, 지금 동백동산 습지센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하고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5년도에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면서 네.
저희 습지센터에서 해설사 6분이 강사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생태 교육 과정을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동백동산의 가치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했고요. 20년도부터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요리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키워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한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한 거는 꼬마 사진 작가. 꼬마 사진 작가. 예, 나도 꼬마 사진 작가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에 많이 뭐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활동하면서 숲의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다시 마을 문화공간에서 어르신들한테 전시회도 갖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주민과 학생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자연자원을 가진 생태 교육뿐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공동체 육아, 공동체 교육을 하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 선생님 보시기에는 현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시고 또 학부모시고 요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시고 어찌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진짜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 입장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여전히 그런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초등학교는 사실 과거에 이제 마을에 이제 빌라를 지어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학생들의 유입을 시켰던 그런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서울초등학교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을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유입되고 학생들이 유입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잘 살리고 그 마을 교육 공동체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잘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 마을과 학교를 살리는 장기적으로 그 길이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그 학교 살리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지금도 좀 폐교 위기나 또 그 고민하는 지역에서 저희 서늘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본교로 된 첫 해입니다. 다시 세 번째지만 첫 해고 나중에 다시 분교로 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씩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마을에 방이 없어서 이 학생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참 마을에서도 그런 그 사업을 해서 학생 수를 더 넓혀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마을이 생태 학교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생태 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알려가지고 그 학생 수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호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저희가 해온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그 하드웨어보다는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마을이 이렇게 학교만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니고 마을과 학교,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걸 이렇게 학부님들과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나가면 지속 가능한 학교 살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제주에 있는 이런 학교들은
다시 분교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자연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는 또 이 동백동산을 둘러싼 자연환경, 이거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거,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게 가장 학교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자꾸 훼손하려는 그런 공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들로부터 마을이 이 자연을 지켜내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니까 핵심은 아무래도 마을 교육 공동체 같아요.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그 선을 마을이 생태적 공동체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생태 교육을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생태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김호선 팀장님은? 이제 그걸 마을교육 공동체를 제주 전 지역에 이제 더 하려면 저의 경험으로는 3, 40대가 다 학부모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3, 40대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마을에서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을의 역사나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학부모님이나 마을의 역할들이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마을들도 그 공동체를 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 주체 중에서 학생, 그다음에 교사 다 있는데 빠진 게 학부모거든요. 학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 또 학부모 입장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좀 더 확산시킬 방법을 찾는다면요. 저는 선생님, 학부모도 중요한데 이 학교를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졸업생 분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선울초등학교가 본교로 승격되면서 그 총동창회, 총동문회도 다시 재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졸업생이고 총동창문회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후배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했을 때 이제 또다시 그런 어떤 폐교라든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나서서 안 된다, 우리 학교 없어지면 안 된다 하고 또 지켜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감명 깊은 얘기도 많이 듣고, 진짜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은, 일부 지역 가면은 90년대 학교를 폐교한 곳이 꽤 됩니다. 예, 그쪽 마을에 가면은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있으면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선울분교처럼 다시 본교가 되고 확장성을 가지고 그 마을이 가진 자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산을 또 활용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은 저는 하나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마을이 학생들을 키우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크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렇게 논 아이들이 나중에 또 마을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성장해서 제주도를 이끌고 나중에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사람들은 다들 나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정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제주만의 독특한 숲인 곶자왈이 지켜낸 학교. 숲이라는 교실에서 동식물 친구들과 한데 어울리며 자연 속 배움을 실천하는 학교.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선을초등학교입니다. 새로운 100년 대계를 향한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